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제 옆에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횡령 사건이요. 경남은행에서 최근에 560억 원. 네, 참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그렇죠. 이 560억 원대 횡령 사고가 있었고 이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풀어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령 사건이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닌데 최근 들어서 금액이 커진다. 그리고 이 사건을 벌인 피의자들의 간도 커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겠는데요.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은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PF를 담당하는 50대 부장이 벌인 사건입니다. 네. 부동산 투자금융부에만 15년 동안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무려 562억 원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드러난 뒤에 이 사람의 신병이 아직까지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연락도 두절된 상태고요. 사건의 경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15년 동안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7년 전부터는 슬금슬금 회사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16년과 17년에는 부동산 PF, 그러니까 부실화돼서 제때제때 수금이 되지 않아서 은행 안에서는 잠깐 잊고 있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수시로 들어온 상환액의 일부를 그냥 본인 주머니에 챙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금을 갚은 돈. 네, 그렇죠. 예. 그걸 자기가 챙겼다. 그렇습니다. PF 수시 상환액 78억 원 정도를 이 원래 회사 계좌로 입금이 되어야 하는데 가족 계좌로 입금을 해버립니다. 임의로 그러니까 송금처를 변경했다는 건데 일단 이건 둘 다 문제인 거죠. 이 행위를 한 사람이 가장 나쁘지만 이렇게 큰 돈의 입금처를 그냥 개인이 임의로 바꿀 수 있었다. 이 은행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16년과 17년에 이 무려 8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빼돌리고도 들키지 않고 넘어갔더니 좀 더 과감해집니다. 21년과 22년에는 자금 인출 요청서 자체를 위조를 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뤄진 일종의 시행사가 마치 자금을 좀 지금 인출해 주세요 한 것처럼 서류를 꾸밉니다. 이때 꾸민 서류는 무려 700억 원짜리인데요. 그중에서 그나마 다행인 건 700억 원이 다 인출된 건 아니고 326억 원을 두 번에 걸쳐서 인출을 하는데 이때에도 송금처가 본인 가족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 법인 계좌입니다. 은행 돈이 그리로 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회사가 제대로 이 PF 시행사가 맞는지 그리고 이 법인의 돈을 송금을 해도 되는지 이 전 과정에 걸쳐서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작년에는 어떤 일까지 벌이게 됐냐면 꼬리가 길면 밟힐 것 같으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가운데에서 일부를 갚은 그런 PF가 있지 않겠습니까? 별도의 PF. 그렇죠. 별도의 PF가 있는데 여기에서 빼돌렸던 돈이 있을 테니 다른 데서 받은 돈 일부를 이쪽에 갚아버립니다. 메웠다. 그렇습니다. 이게 158억 원이니까 A PF가 갚은 돈을 B PF 상환하는 데 썼다. 거의 이 경남은행 전체에서 PF 관련한 뭉칫돈을 이 사람 마음대로 주물렀다. 그리고 경남은행은 이 전 과정을 검찰에서 금융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기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게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습니까? 그게 저도 궁금한데요. 기가 막힌 일인데. 이번 사건을 인지하게 된 과정 자체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가 막힌데 올해 4월에 검찰에서 다른 저축은행의 PF 관련해서 이 불법 행위가 있는 것 같다. 이걸 들여다보면서 여기에 지금 말씀드렸던 경남은행의 50대 이모 부장이 연루되어 있는 것 같으니 이 사람이 거래한 금융거래 정보를 좀 달라 이런 요청이 와요. 이게 올해 4월입니다. 그런데 이 은행에서는 이 요청이 오기 전까지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15년 동안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알겠다 하고 이 조회를 요청받은 이후에 회사가 사후에 이제 감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로 금감원에 알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6월 21일이 되어서야 A 부장에 대한 그러니까 이모 부장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금감원에 보고를 해요. 벌써 이 사이에 시차가 2달이 있지 않습니까? 금감원에 보고를 한 뒤에 금감원이 이 자체 감사 필요할 것 같다. 지시가 내려와서 감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또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일단 첫 번째, 이 사람이 아까 빼돌렸다고 말씀드린 총 금액이 562억 원이잖아요. 근데 경남은행에서
스스로 밝혀낸 이 사람이 빼돌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했던 금액은 78억 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경남은행이 처음에 밝혀낸 게 아니고요. 이게 사안이 크고 엄중한 것 같다 해서 금감원에서 현장에 직원들을 내려보내게 직접 되거든요. 왔다. 예. 금감원의 현장 조사를 통해서 열흘 사이에 밝혀낸 금액이 나머지 400억 원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이뤄질 동안 하나도 몰랐고 한 사람이 15년 동안 한 자리에서 뭉칫돈을 다루는 같은 일을 했다는 것도 문제고 은행에 명백히 명령 휴가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휴가 신청하지 않아도 그냥 수시로 어느 날 회사에서 명령을 하는 거죠. 당신 일주일 휴가 가. 혹은 사흘 휴가 가.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루고 있던 업무를 제대로 다루고 있었는지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감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아, 은행에는 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제도가 권고사항으로 있는데요. 예. 이게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는 아니지만 금융당국에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제도가 있었으나 유명무실했다. 이게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고 시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경남은행에서 시행을 안 했다. 그렇죠. 근데 다른 예. 은행들도 대부분 이걸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아서 이번에 아마 법제화 얘기가 나올 텐데 이런 문제가 있었고 문제가 포착이 되어서 스스로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총체적으로 어디까지 번져있는지 스스로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56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이 사람 혼자서 빼돌렸다는 정황이 드러났고요. 이게 작년에 우리은행에서 있었던 700억 원대 횡령사고와 완전히 쌍둥이같이 비슷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은행 얘기하기 전에 그 지금 경남은행에서 그 빼돌렸다는 그 돈은 그 사람은 지금 도망갔다면서요? 그렇죠. 예, 지금 행적을 알 수가 없고 네. 그 돈은 좀 어디 남아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30억 원 정도는 초기에 걷어들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 도대체 이 500억 원이 넘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80억 원은 가족 계좌로 이미 빼돌린 지 한 6, 7년이 지나버린 상황이고 최근에 빼돌렸다고 하는 수백억 원의 그 돈도 예. 가족 명의 법인 계좌에 그대로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 진행되고 상황이고요. 있으니까 이미 파악은 됐겠군요.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정도는. 예, 예. 그런데 환수율이 과거 사례로 보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방금 전 그 우리은행 그 쌍둥이처럼 보인다는 그 사건, 그게 이제 지난해 700억 원대 횡령, 네.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일단 돈을 조금씩 빼돌려 보다가 예. 가족 명의의 계좌로 좀 보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더 큰 금액을 횡령해서 가족이 가지고 있는 법인 계좌로 보냈는데 역시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뭐 코인도 샀다, 투자도 했다, 해외 투자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전 과정에 걸쳐서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하나도 작동이 작동을 안 되지 했다.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경남은행하고 우리은행 얘기를 했는데 잊을만 하면 이게 터져 나오잖아요. 네. 최근 뭐 통계 같은 게 있다면서요? 자, 통계를 한번 보면 예. 늘어나는 횡령 규모가 뭐 어마어마한 상황인데요. 그래픽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횡령 사건의 규모가 지난해 워낙 700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의 횡령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올해는 약간 줄어든 것처럼 착시가 보입니다만 저게 각각 거의 대부분 혼자 저지른 사건이 아, 예.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7년 동안, 그러니까 2017년 이후에 올해 7월까지 금융권 전반의 횡령 금액 총액을 국회의원 의원실에서 받았던 이 총액 결과를 보면 무려 2천억 원에 가깝습니다. 예. 1,816억 590만 원을 금융권에서 직원들이, 임직원이 빼돌렸다는 건데 이 중에 80% 이상이 은행권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예. 또 다른 어떤 분석 그래프도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것 같은데요. 한번 이걸 보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금융사의 횡령 사범 비율,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상당히 많이 이런 부정한 횡령이 이루어졌다. 또 보험, 증권, 저축은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곳도 은행이었습니다. 저게 사람 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 예. 이번에 금융권 전반에서 있었던 일을 좀 통계로 분석을 해보면 금융권 전반에서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곳 113명이 있었던 은행권입니다. 저 파란색 글자가 사람 수, 명을 뜻하는 예. 거고요. 보험사 59명, 또 증권사 15명, 저축은행 11명,
카드사는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데 카드사는 그 수신 기능이 없으니까요. 돈을 맡기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뭉칫돈이 회사에 크게 있지 않아서 저 정도인 거고. 방금 좀 본 게 2017년부터니까 불과 5, 6년 이 사이예요. 그렇죠. 저 명수가.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는 거죠. 굉장히 횡령이 이렇게 큰 많다는 금액이죠.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건들은 환수가 좀 됐습니까, 그동안? 환수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 작정하고 일단 빼돌렸고 예. 이걸 사후에 알게 되는 데다가 앞서 경남은행 사례 말씀드렸지만 포착하고 나서도 도대체 얼마를 뜯긴 것인지조차 은행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 금융권의 횡령 사고 80% 이상이 1금융권인 은행에서 벌어졌는데 은행권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환수율은 7.6%에 그칩니다. 아, 예. 그리고 은행권 전체로 넓혀봐도 횡령한 돈을 다시 찾아온 비율이 뭐 한 12%에 그치는 상황이니까 일단 돈을 떼이면 거의 받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뭐 그러면 이렇게 합리적인 횡령 상황입니다. 사건이 잇따르는 것은 뭐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네. 예. 어떤 걸 좀 언급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복합적인 상황인데요. 은행원 자신의 윤리적인 의식, 뭐 준법 그건 의식이 당연하고요. 떨어지는 예. 거고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통제 기능이 거의 없었다,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지하고 나서도 도대체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파악하지도 못하는 상황. 경남은행의 경우에는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총액과 이걸 체크했더니 이 사람이 15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해서 도대체 얼마를 다루고 얼마를 빼내갔는지를 파악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요새 전산화 다 되어 있잖아요. 그 서류도 분명히 미비하다면 그 부분을 지적할 수 있었을 텐데 중간에 한 번도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고 또 한 가지 부동산 PF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건 다른 대출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담보가 확실하게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땅하고 시행권, 그러니까 나중에 분양하면 갚겠다라면서 그러면서 돈을 빌려가는 거죠. 그렇죠. 예. 없는 걸 담보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허황된 대출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담보대출이 이루어졌을 때는 자금이 공정률에 따라서 공사 30% 진행됐습니다 하면 그에 상응하는 돈이 나가고요. 50%면 50% 이렇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뭉칫돈이 자주 한두 사람에 의해서 집행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 예. 그러면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 내부 통제 기능이 완벽해서 큰돈 나갈 때마다 준법 감시인이 들여다보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중간에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는 거죠. 예, 부동산 PF의 특성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고. 그럼 또한 마지막으로 가지는 좀 네. 대안을 좀 섞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대안이요. 예. 대안이라면 뭐 이거 늘 마지막에 제가 그 박영미 네. 평론가께 대안을 물어봐서 예, 뭐 어려우실 텐데. 일단 예. 고인물이 썩는다는 건 뭐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한 자리에서 큰 돈 만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 견제 없이 한 자리에 뭐 15년씩 있는다. 앞서 우리은행도 10년 이상 같은 일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고가 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리고 과거에서 배우지 못했다는 게 참 큰데 경남은행에서 2010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당시에도 3,262억 원의 지급 보증을 받아서 이 16개 기관 본인들 은행장 명의로 자기 마음대로 대출을 받고 다니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2010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사람이 재직하고 있었던 그때 당시예요. 그러니까 15년 전부터 같은 일을 했다고 하니까 이 일을 통해서도 경남은행은 배운 게 없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은행도 과거에 비슷한 일 역시 있었고요.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했고 내부 통제 기능이 없고 윤리의식이 떨어지고 명령 휴가제 같이 버젓이 있는 제도도 활용 안 하면 권고라서. 예.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제도적 정비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